안녕하세요. 대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대구 강동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 과목 선택편 안내 교사로 여러분에게 과목 선택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일전에 대구광역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을 본 친구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학생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봄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아저씨는 선택에 중독되어 있는지, 왜 우리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맨날 나와서 선택해라, 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불만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당위성이나 필연성,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켰을 때 그 일을 훨씬 더 성실히,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사전을 자주 찾아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장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선택이란 단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택 옆에 있는 한자는 전부 가릴 선자에 가릴 택자입니다. 가린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여럿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이게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어서 뺐고, 세 번째 의미가 심리학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을 잘 봐주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고른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골라낸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갖추어야 하는 여러가지 능력들의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능동적 학습자인데,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를 가려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강화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선택지들을 스스로 설정을 하고 그 선택지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고 하는 능력이 결국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다음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시작 지점이 선택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여러분의 삶과 연관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고민을 하죠. 5분만 더 잘까? 지금 몸을 일으킬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중식당으로 갔는데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대부분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제 짧은 사례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자, 그리고 조금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연속된 선택의 거대한 집합입니다. 자,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내 3학년 때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면서 나와 맞는 대학은 어디이며 학과는 어디로 지원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럿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 하나를 골라 뽑는다, 여러 개 중에서 어떤 몇 가지를 골라 뽑는다, 이게 선택인데요. 선택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은 그 자체로서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학습의 과정의 성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필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며 그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왜 학생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게 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선생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면,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 그래서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수업,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과목들을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게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자기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점점 수동적 학습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강화되어 갔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학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이런 과목 선택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넘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과목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과목을 몇 학년 몇 학기에 얼마나 이수를 했고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쳤는지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남은 과목 선택 이력, 과목 선택 이력이란 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했던 그 경로, 과정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력은 어떤 종합적 평가를 받을까요? 일부러 선생님이 종합이란 말을 썼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합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자, 다른 친구와 다르게 선택한 나의 과목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전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의 과정에 참여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선택이란 말의 정의를 좀 결합시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시작 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정관님들이 여러분의 종합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첫 번째 평가하게 되는 시작 지점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과목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수하여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이 평가의 출발 내지 시작 지점이 과목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 이력, 선택 과목 이력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까,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야기하는 학생의 역량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 두 번째는 학업 역량,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는 인성. 사실 이 인성 부분은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과목 선택 이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성은 꾸준함, 지속성, 인내심, 아니면 도전의식,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어서 다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사정관님들은 이제 그런 걸 가려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목 선택 이력과 나머지 비교과 활동, 독서 이력, 수상 경력 등등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인성 측면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공적 합성은 저기 화면에 보이듯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전공적 합성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전공하는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공 영역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저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 전공적 합성에서 이 전공적 합성을 평가할 때 이제 과목 선택 이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업 역량은 이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등급을 받는가, 이 문제보다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학습을 이루어내는 친구일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학업 역량은. 그다음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은 학업 역량과도 연관이 되고 전공적 합성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으로 갔을 때,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학습 행위를 하는 학생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학습 과정으로서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시도하는지 지금 공개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자, 나는 학종으로 대학 간다 3.0의 16쪽을 보시면 그런 질문들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안내를 하는 시간이니까 좀 짤막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요거는 뒤에 과목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 전공과 고등학교 이수 과목이 연계성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이 아마 전공적 합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던져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 전공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해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있는가? 지금은 학교가 지정해 놓은 과목이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제 과목들을 그 수강 신청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생활기록부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흥미와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이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그 시작 지점인 과목 선택과도 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가. 과목 선택과 관련된 것만 좀 추려보자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가.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목이라는 것은 좀 심화된 과목, 그러니까 남들이 이수하기를 좀 기피하는 어려운 과목,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본인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학교나 아닌 다른 그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는 과목이어서 이수자 수가 적은 과목을 이수했다면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사례들은 많은 평가 사례 중에 하나들일 뿐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평가의 사례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역량과 연관된 질문들로 던져지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 평가용 질문 사례입니다. 자,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는가. 이 교내의 다양한 활동 안에는 과목 선택 활동도 큰 비중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는가. 기초 과목을 공부하고 난 뒤에 심화 과목을 공부한다. 예를 들면 공통 과목 이수 다음, 일반 선택 과목 이수 다음,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학교에 따라서 전문계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하는 전문 교과들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은 아무래도 심화된 과목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을 선택한 그 이력만으로도 자기의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성 확인용 질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연계된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7쪽을 보시면 요거는 정말 다양한 평가 사례 중에 하나의 예시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로 탐색 과정이 잘 드러나고 선택 과목이 그 학과의 전공과 연관성이 높다면 전공 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과목 선택 시 고려할 점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학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수 학생만 수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학 과목에서는 기하, 그 다음에 그 과학 과목에서는 물리학 2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은 사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 선택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목을 선택했거나 심화학습을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 심화 과목을 선택했다면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도전의식 등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사례, 들려주는 사례는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했을 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시작이고,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시작, 출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어떤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도달 지점에 도달을 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의미 있는 평가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올해 그 2020학년도에 과목을 선택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학년에서 3학년 과목 선택하는 과목의 개수가 여러분이 올해 선택한 과목의 개수에 1.5배에서 2배쯤 될 겁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도 과목 선택이 이어집니다. 그 과목 선택을 할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준비 활동을 꼭 해서 스토리 있는 과목 선택 그리고 학습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진로 탐색입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이제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진로 진학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지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 교육과정에 관심을 더욱 가져주세요. 세 번째, 선택 과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과목은 무슨 공부를 하게 되는 과목인지, 이게 대학의 어떤 학과의 전공과 연계되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탐색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사색하고 내면과 대화하고, 이때 선생님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독서입니다. 그냥 벽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자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대화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마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학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교내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 진로전담 교사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과 교과 담당 선생님 등과 상담을 하세요. 선생님들을 최대한 괴롭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진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게 맞나? 이런 걸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이 영상 세대니까 유튜브라든가 K무크 같은 이런 전공 맛보기 영상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진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2학년 때도 조금 더 심화된 진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목은 종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교재 18쪽에 보면 가운데에 과목 종류가 소개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공통과목이라는 것과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다. 공통과목은 여러분이 1학년 때 거의 다 학교 지정으로 이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쓰여 있듯이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 있죠. 아마 대부분 1학년에서 이수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수능 과목이고요.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또 하나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할 것은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적 산출을 할 때 1등급에서 9등급의 상대 등급을 산출합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교양교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교양교과가 없죠.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의 상대 석차 등급이 미산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일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과목 선택을 지원하다 보면 진로 선택 과목 들으면 그럼 등급 안 나와요? 와, 되게 널널하게 수업 들으면 되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지금 대학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이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진로선택 과목은 아주 중요한 그 정성평가 대상입니다. 이 정성평가란 말은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뭐 변환 등급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이수했는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을 보고 나름대로 진짜로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했는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1번 선택 과목처럼 당연히 그 이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 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학교를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왜 이래 이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죠? 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전국에 있는 어떤 선생님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학교에 만약에 여건이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과목을 개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지금 내년에는 아마도 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와 같이 좀 파격적이고 혁신적으로 여러분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가정통신문 등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학교에서도 각 학교에서 교과박람회라든가 과목 소개서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안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과목을 선택할지를 친구가 이 과목 좋다 하더라 아니면 뭐 어떤 선생님이 좀 수업을 편하게 한다 하더라 이런 걸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도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요즘은 너무나 그 정보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과목을 열심히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사항을 좀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희망학과나 대학의 과목 선택에 대한 권장사항 및 진로진학과의 연관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서울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런 그 진로 진학 그 희망이 있는 학생은 이런 과목을 들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안내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사례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여건에 맞추어서 여러분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 이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좀 눈여겨볼 것은 제일 오른쪽 열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름에서 그런 향기가 나죠. 여러분의 대학 전공과 조금 더 밀접한 과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권장하는 과목들을 눈여겨보고 이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면 아마 도움이 되시 싶습니다. 그 외에도 19쪽 아래 부분에 선택 과목 추천 자료들을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많이 개발을 해 놓았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응시할 수능 과목입니다. 지금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시할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수를 하고 이 과목을 응시할지 저 과목을 응시할지 이런 걸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업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정성평가에 많이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네 번째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학업 수준과 과목 성취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과목.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대한 점검은 본인이 아마 가장 엄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진로 희망과 연관 짓고
나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그럼 이런 과목을 들으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21쪽에 보시면 무조건 어려운 과목만 이수한다고 높은 점수를 받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 과정만 잘 드러날 수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의 깊은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선배들이 들려주는 과목 선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쪽인데요. 선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했던 선배들이기 때문이죠. 자, 특정 학교의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제 들을만해서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선배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꼭 미분과 적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기본기를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수학 2 과목을 이수하고 미적분을 이수하고 경제 수학 과목까지 이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 이수 잘 안하죠. 그런데 경제학부에서는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의 편제상, 학과 편제상 경제학부는 인문사회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미적분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의 문과 이과와 같은 구분에서 벗어나서 좀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목을 선택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선배님은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수하라고 하고 특히 기하를 꼭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많은 공과대학 교수님들께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공부시키신다고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과대학을 가고 싶다면 기하 정도는 이수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과를 결정했다면 대학의 전공과 연관되는 과목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민해서 선택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다시 그 선배 같은데요. 이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과목은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교과인 수학, 국어, 영어 실력입니다. 자, 어떤 과목을 이수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편식하듯이 요렇게 골라서만 그 과목 저는 역사만 좋아해요. 저는 물리만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는 또 대학에서 방대한 공부를 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기르기만 해도 그리고 그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생기부가 제출만 되기만 해도 여러분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목 선택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이나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학생 스스로 성장하였는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참 미안한데 과목 선택은 그 시작 지점에 해당합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긴 시간 선생님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